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바로 초점 맞추기와 자동 초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난 후에 피사체가 조금 흐릿하거나 초점이 엉뚱한 곳에 맞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초점은 사진에 이제 막 입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초점이 이미지의 선명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고, 또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는 사진의 초점이 촬영자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최근 출시된 거의 모든 카메라가 다양한 자동 초점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촬영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동 초점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F는 오토포커스의 약자인데요. 카메라가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AF에도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AF의 동작 원리와 종류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F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브랜드별로 초점 영역 선택 모드를 부르는 이름이 워낙에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도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약간씩은 또 차이가 있기도 해서 오늘은 브랜드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브랜드별로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 브랜드별로 또 모델별로 상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동 초점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빠르고 정확하긴 하지만 늘 만능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초점을 맞추는 수동 초점, 매뉴얼 포커스, 흔히 MF라고 하죠. 이 MF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매뉴얼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근 출시한 카메라의 기능들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AF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AF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초점 모드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어떤 피사체를 주로 찍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피사체가 가만히 있는 풍경을 촬영할 때와 신나게 집안을 뛰어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촬영할 때 유리한 초점 모드가 다르다는 말인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써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 초점은요,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술입니다. 종류로는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F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위상차 AF는 초점을 빠르게 잡는 데 유리한 기술입니다. 마치 우리가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의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데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특수한 센서로 나눠서 빛의 위상차, 페이지 디퍼런스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과거 DSLR 카메라들이 주로 위상차 AF를 사용했는데요. 사진 기자나 패션 사진가들이 SLR 카메라 혹은 DSLR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 빠른 초점 속도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위상차 AF는 빛이 조금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는 위상차를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F 성능이 조금 떨어지곤 했습니다. 콘트라스트 AF는요, 정밀한 초점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콘트라스트 AF는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이미지의 명암 대비, 컨트라스트죠. 이걸 분석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 자체를 이용해서 초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위상차 AF에 비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초점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함께 사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최근에 출시된 카메라들은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A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요,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고로 초창기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를 구매할 계획이신 분들은 무턱대고 최근에 출시된 카메라만큼의 AF 속도나 정확도를 기대하신다면 내 카메라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출시 시기에 따라서 적용됐던 AF 기술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가 어떤 AF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시고 이해하시면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AF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주는 싱글 AF와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연속 AF입니다. 먼저 싱글 AF는 정지하고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셔터 버튼을 반만 누르는 걸 반셔터라고 하죠. 싱글 AF에서는요, 바로 이 반셔터 상태에서 초점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풍경이나 정물 또는 인물 사진처럼 멈춰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연속 AF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연속 AF는 반셔터가 눌려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초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포츠 촬영이나 동물 혹은 아이들을 촬영할 때처럼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간혹 싱글 AF보다 연속 AF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혹은 연속 AF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왜 두 개나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시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상용 카메라라면요, 연속 AF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싱글 AF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AF는 정지된 피사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초점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정밀한 초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연속 AF는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조차도 조명이나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세하게 초점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초점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선명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싱글 AF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싱글 AF의 유용함은요,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화면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초점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자에 따라서는 반셔터 이후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일이 많진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싱글 AF는 반셔터 상태에서 초점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반셔터 상태로 구도를 변경해서 창의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 모드의 종류를 아셨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사체가 프레임의 중앙에 있는지 혹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결정된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요, 초점의 위치는 사진의 스토리에 따라서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촬영 단계에서 초점 영역을 선택하는 건 중심 피사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결정되지만, 초점 이후에 혹은 초점 이전에 결정되는 프레이밍 단계에서는요, 촬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중심 피사체가 화면의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파트에서는 초점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점 영역이라는 말은 사용자가 결정한 프레임 안에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위치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공통된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크게 4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 고정 혹은 싱글 포인트 AF라고 부르는 모드는요, 프레임 중앙 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정밀한 초점이 필요한 정물이나 인물 혹은 접사 촬영에 적합한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DSLR 카메라에서는요, 이 싱글 포인트가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이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미러리스 카메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이전에 비해서 활용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존 AF 혹은 다이나믹 AF라고 부르는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초점 포인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브랜드에 따라서 초점 포인트 여러 개를 묶어서 피사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비교적 촬영이 쉽게 해주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나 촬영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반려동물을 촬영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메라가 피사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추적 모드는요, 흔히 트래킹 모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구도로 인물을 촬영하거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을 촬영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드입니다. 최근에는 사람, 자동차, 비행기, 열차, 동물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요. 초점을 최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모드를 자동 영역 모드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트래킹 모드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동 영역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인식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카메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우선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카메라가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에 자동으로 초점이 맞는다는 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버튼은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진입하면 카메라 후면에 있는 멀티 셀렉터나 다이얼을 이용해서 초점 포인트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AF로 설정한 상태에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비품이 나서 초점이 맞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물론 연속 AF에서는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대기하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비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대부분 터치가 가능한 LCD를 채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손쉽게 초점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진 실기에서 설명하는 두 손으로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감싸지는 전통적인 그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그 상태에서는요, LCD를 터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LCD 화면 터치를 우선시하다 보면 정작 셔터가 릴리즈 되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순서를 설명하면서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빠르고 정확하긴 하지만 늘 만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수동 초점의 세계는 그 구현 방식이 단순할 뿐 자동 초점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브랜드 중에 라이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그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직접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매뉴얼 포커스를 고집하는 M라인의 카메라를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요, 부드러운 초점 전환을 위해서 최첨단의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수동 초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촬영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설정하거나 아주 그 작은 물체를 접사로 촬영할 때처럼 단순하게 초점이 맞았다는 그 사실보다 그 초점의 위치나 초점 대상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촬영자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거나 할 때는 자동 초점보다는 수동 초점이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수동 초점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요, 렌즈의 경통에 있는 AF, MF 변환 스위치를 MF로 변경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렌즈가 수동 초점 모드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수동 모드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렌즈 경통에 이 AF, MF 전환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럴 때는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AF 섹션으로 이동하시면요, 수동 초점 모드를 직접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는 수동 초점 모드가 실행되면 LCD 화면에서 초점링을 돌릴 때마다 화면을 5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피킹이라고 해서 초점이 맞은 영역에 색을 더해서 선명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 여기저기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 발전하고 특정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게 유행하면서 최근에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게 한참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꺼낸 건요, 카메라에도 이 AI 기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출시되는 카메라들은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딥러닝 기능까지 활용돼서 사람의 눈, 얼굴뿐만 아니라 동물, 자동차, 비행기, 정말 아주 다양한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적하는 AF 기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복잡한 배경이나 움직임 속에서도 카메라가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초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역시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피사체 인식 AF가 가능한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물 촬영에서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카메라가 인물의 좌우 눈동자를 인식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던가, 사람이 뒤돌아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인식하는 자동 초점 모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들의 AF 모드도 빠르고 정확하긴 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가 내가 뭘 찍고 있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정말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AF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촬영 목적에 맞는 AF 모드를 선택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번 편의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정밀한 초점을 위해서 싱글 AF를 활용하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피사체를 따라 초점이 계속 조정되는 연속 AF를 활용하는 이 기본적인 선택과 활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의 AF 시스템 성능은 빛의 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AF 속도나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밝은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하거나 조명 장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요, 수동 초점 모드를 활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AF 성능이 뛰어난 렌즈를 함께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거 카메라가 광학기기로만 분류되던 시절에는요, 카메라 바디나 렌즈의 펌웨어라는 개념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카메라는요, 광학기기이면서 동시에 전자기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꾸준하게 펌웨어를 통해서 기기의 오류를 해결한다거나 성능 개선 사항을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카메라마다 제공하는 그 모델별 혹은 렌즈별 펌웨어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요, 최적의 AF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자동 초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초점이 정확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 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AF는 단순히 편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본질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잘 익혀두신다면 실제 촬영 단계에서 더 자신감 있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신 카메라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AI 기반의 자동 초점 기능뿐만 아니라 사진의 후반 작업 단계에서도 정말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촬영 경험을 더욱더 편리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국 이걸 활용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보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설정과 활용법을 익히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이웃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